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7월 10일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연락이 두절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의 딸이 9일 오후 5시 17분에 112에 실종 신고를 함으로써 이 박원순 시장의 잠적 상태가 알려지게 됐는데 신고 7시간 만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딸은 약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CCTV에 잡힌 모습인데 오전 10시 44분쯤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메고 이 공간을 나서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 770명의 인원을 투입을 했고 또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또 수색견 9마리를 투입해서 북악산 인근을 수색했는데 아주 샅샅이 수색한 끝에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이렇게 박 시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잠적하기 하루 전날인 8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해온 직원 A씨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본인뿐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이 MBC와 S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8일 새벽까지 고소인 그리고 참고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잠적에 이어서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추측이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56년생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고 서울 경기고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입학을 했지만 긴급조치 명령 9호를 위반함으로써 제적이 됐습니다. 이후에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22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구지검 검사로 1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둔 이후로는 변호사로 쭉 일해 왔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이후에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등의 시민단체를 설립을 했고 2011년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사퇴를 하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양보를 하는 바람에 당선이 된 것이죠. 이후에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연임에 성공을 했고 2018년도에는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3번에 걸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0년째 서울시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2017년 1월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낮은 지지율 등으로 고민하다가 20여일 만에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그 선호도 조사에서는 한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이어서 결국
시신으로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이 사건이 끝났는데요. 글쎄요, 죽음을 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오히려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맘 카페에 올라온 이런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여성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뭔가 애도하는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분노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이 된 일이 성추행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허탈하다, 허무하다, 분노가 치민다라는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 한 대형 카페에 올라오고 있는 이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한 이런 글 제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 종결,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이 제목의 글을 들어가 보면 댓글들이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욕 나와요.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네. 열받아. 짜증난다. 나라에서 수사 안 해줄 거면 텔레그램이랑 추잡한 사진 다 까발려줬으면 좋겠다. 피해자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제대로 죄가 세상에 다 알려지지도 이해받지도 가해자가 죄를 받지도 못하네요. 네, 또 다른 글 제목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죽은 것보다 사망 소식 접했을 피해자가 더 걱정이다. 남아있는 자들, 특히 고소한 피해자와 딸은 어쩌라고 점점점 안희정처럼 살아서 처벌받지라는 이런 제목의 글도 있습니다. 네, 댓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정도 파장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고 두려워한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네, 또 다른 글. 가족도 있고 본인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죽으면 수사가 종료돼서 묻어질 테니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듯 해요. 변호사다 보니 누구보다 잘 알 테니 진짜 침울하네요.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어서야. 네, 또 다른 글은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은 이 와중에 뭔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운영을, 국정 운영을 걱정하는 이런 대깨문들을 향한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썼네요. 이 와중에 피해자 걱정보다 정부 운영에 누가 될까 걱정.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견. 성매매 여성이나 샀어야지라는 이런 의견. 정말 이 나라에 사는 여성이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죄다 2차 가해인 것은 아시고 내뱉는 말씀인가요? 너무 침통하고 또 침통한 마음이야 같겠지만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글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에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치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를 걱정해야 되냐? 그러기 전에 굉장히 허탈해할 이 성추행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비판 댓글이 있네요. 이 와중에 성범죄자 쉴드까지 치는 댓글도 있던데 그렇게까지 하며 정부 감싸는 게 제정신인가 싶어요. 네, 또 다른 댓글 보면 아니 이 와중에 정치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에 과몰입하는 사람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인권이 중요하죠. 그깟 시장 공석이 중요합니까? 성범죄는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짓밟는 중범죄인데 아휴 진짜. 네, 어쨌든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그 여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과거 반응과는 좀 사뭇 다르죠. 네,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뇌물 사건과 연루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죽음을 애도하고 심지어 미화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에 성추행이라는 이런 범죄가 있어서인지, 그때와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분노하고 뭔가 허탈해하는, 그리고 무책임하다라는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이런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 앞으로 며칠간 온 언론을 도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에 이어서 서울시장도 공석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또한 이 정치권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